식을 하나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런 식 보신 적 있으세요? 수학 이거 안 써요. 이런 게 있다 라고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강의가 왜 이상해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HR 다이어그램입니다. HR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림이니까 도, 뭐 지도할 때 그 도처럼 도라고 보고요. 먼저 HR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 그림부터 볼게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아래 X축이 온도를 얘기를 합니다. 온도를 얘기를 하고 위에 세로축은 밝기를 의미합니다. 밝기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X축이라고 하면은 보통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를 해야 되는데 온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해요. 이 천문학자들 미쳤나? 왜 X축을 뒤집어 놨냐? 라고 했을 때 원래 H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HR 다이어그램은 두 사람이 그렸습니다. 허츠스프렁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애초에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은 온도를 하는 게 아니고 밑에 보면은 색깔이라고 돼 있죠. 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컬러의 값이 어떻게 돼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X축처럼 0에서부터 2까지 늘어납니다. 이거는 되게 정상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아까 색깔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란색이 되고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빨간색이 됩니다. 그런데 B라고 되어 있죠. 이 B는 청색을 의미합니다. 푸른색, 그리고 V는 빨간색은 의미합니다. 사실은 비저블인데 빨간색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청색에서 빨간색을 빼볼게요. 그 값을 빼봐서 청색이 밝다라고 하면은 자, B가 0이 있고요. B가 1이 있어요. 어떤 게 더 파래요? 피디님 어떤 게 파래요? 0이 파랗죠? 낮은 게 파랗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밝은 거예요. 그죠? V로 빨간색으로 가볼게요. 파란색은 빨간색 값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2예요. 1은 파란색 값이 어떻겠어요? 조금 더 밝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일 수도 있어요. 대충 이렇게 예시를 드는 거예요. 예시를 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다가 아니라 청색을 잃어버렸으면 그만큼 빨간색 쪽으로 갔으니까 빨간색이 조금 더 이거보다 밝아지겠죠. 그러면은 B에서 V를 빼볼게요. 이게 얼마나 그 차이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B에서 V를 빼보면은 파란색일수록 이거는 0에서 2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2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1에서 1을 뺐으니까 0입니다. B에서 V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뭐다? 파란색이다. 파란색은 뭐다? 온도가 높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프를 다시 보면 맨 처음에 허츠스프렁이하고 러셀이 HR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을 때는 B-V 값이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커지는 걸로 만들었어요. 원래 오리지널 버전이 이겁니다. 색깔로 구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스펙트럼은 당시에는 색깔로만 먼저 봤기 때문에. 그래서 B-V 값이에요, 저게. 근데 B-V가 작으면은 온도가 높고 B-V가 커지면은 온도가 낮은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컬러의 값을 그대로 온도로 바꾸면, 왜냐면은 색깔은 온도잖아요. 색깔의 값을 온도로 바꾸면은 왼쪽이 더 파랗고 온도가 높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저는 학부 때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온도가 높은 거를 오른쪽에 그리지 않았냐라고 궁금해하다가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HR 다이어그램을 일단 X축도 이해를 했고 Y축도 이해를 했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그리고 밝기는 그냥 밝기기 때문에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밝아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M 절대 밝기 기억나시죠? 전구의 밝기
원래 별의 밝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HR 다이어그램은 별들의 인구 총조사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지도를 만들 때 축을 정하죠. 뭐 여기는 경도다, 위도다, 아니면은 뭐 이거는 구다, 지역이다, 이렇게 기준을 만드는 순간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진짜 밝기로, 그러니까 겉보기 밝기가 아니고 진짜 밝기로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거리 모듈러서 밝기 측정하면 우리가 거리 알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거리를 통해서 진짜 밝기로 공평하게 별들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이 HR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HR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대각선으로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가운데 대각선으로 쭉 가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오른쪽에 보면은 메인 시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인 시퀀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주계열성인데 이건 뭐냐면은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청장년을 주계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태어난 아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다 늙은 노인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그 나이대,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주계열은 왜 이렇게 쭉 생기나 하면은 이거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바로 질량입니다. 그래서 이 질량에 따라서 당연히 큰 별은 질량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청년에서 장년까지 질량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왼쪽 위로 갈수록 질량이 엄청나게 커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질량이 커지면은 온도라든지 중심의 압력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별이 크니까 무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압력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밝기가 당연히 늘어납니다. 밝기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수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이 HR 다이어그램을 보기만 하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대각선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빨간색으로 보이면서 저기는 질량이 작아지고 당연히 밝기도 작아지고 수명이 작아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 위는 질량이 높고요. 질량이 높으면은 당연히 중심 온도라든지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중심 온도도 높고 압력도 높아지면은 밝기가 밝아져요. 근데 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고 무거울수록 밝기가 많아지는데 에너지를 너무나 빨리 태우기 때문에 수명이 줄어듭니다. 수명이 짧아요. 그다음에 질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거의 전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중심 온도나 압력도 낮아질 거고, 그렇다 보니 밝기도 낮아질 거고, 그러면은 수명이 길어져요. 그래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적색 외성이라고 불러요. 적색 외성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큰 별들은 적으면은 수백만 년, 그 다음에 길어야 한 2, 3억 년 삽니다. 길어야 2, 3억 년 사고 없어지고, 아주 작은, 아주 빨간색의 조그만 별들은 기본적으로 별의 수명이 지금 우주의 나이보다 길어요. 그래서 HR 다이어그램은 뭐다? 질량이 다른 여러 가지 별들이 어느 위치에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빛을 내면서 약간 별들의 총조사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주계열성이 있고요. 그 위에 subgiant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giant라고 있습니다. subgiant들은 이제 아주 밝은 별들이 죽기 직전에 늙으면서, 왜 우리도 나이 들면은 살찌고 몸무게 많이 나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별들도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노년이 되면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저 subgiant들은 큰 별이 노년 시기를 맞는 거고요. 그 위에 그 자이언트들은 이제 우리 태양과 같은 별들이 노년이 되면은 점점 커지는 그런 별들, 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슈퍼자이언트, 브라이트 자이언트, 이런 애들은 거의 왼쪽이 존재하지 않죠. 별들이 거의 점이 없죠.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저기에 있는 순간이 거의 한 몇백 년, 몇천 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그 큰 별들은 빨리 죽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HR 다이어그램을 읽는 법인데, 이 HR 다이어그램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R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별의 상태 분포라든지 아니면은 색 온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별의 인구 총조사 집단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HR 다이어그램에 따라서, 그러니까 온도와 밝기는 왜 저렇게 대각선으로 분포를 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 이제 HR 다이어그램에서 별들을 지도 위에 찍었죠. 무작위일 수도 있잖아요. 모르니까, 아직 인구 총조사를 안 해봤는데 해보니까 무작위가 아니고 약간 대각선 쪽으로 질서가 있었다.
그러면은 왜 저렇게 많은 별들이 저렇게 대각선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별들이 저 자리에만 모이는 걸까?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를 할 거냐? 별이 어떻게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별, 너는 무엇이냐? 별이란 뭐죠? 중력으로 아주 높은 밀도로 모여있는 가스를 별이라고 부릅니다. 별이라는 거는 스스로 뭉쳐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별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별의 내부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별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아주 외로운 천체들이라는 거예요. 자, 위에 셀프 그래비티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별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중력이고요. 그 아래쪽에 인터널 프레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있고요. 압력이 있습니다. 별의 내부는 이 두 개가 끊임없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처절한 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별이 만약에 중력이 압력을 이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란 건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지겠죠. 그래서 중력이 압력을 이겨버리면 쫙 쪼그라들면서 한 점으로 그 모든 무게가 모여버릴 거예요. 그게 뭐다? 블랙홀이다. 블랙홀은 중력이 압력을 완벽하게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압력이라는 거는 중력은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스스로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힘인 거죠. 근데 압력은 뭐냐면은 중력을 버티는 힘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별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하이드로스태틱 이퀄리브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별은 단단한 공이 아니라 아주 높은 밀도로 만들어진 가스 덩어리예요. 근데 중력은 안으로 잡아당기고 그 결과 중심은 계속 눌리겠죠. 근데 여러분들 뭔가를 계속 눌리면 거기 안에 가스가 눌리고 서로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거기서 어때요? 열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열과 에너지가 나오면은 빛이 나오게 되고 그때 빛도 압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밀어내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가 있어요. 별의 모든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누른다라는 중력이라는 곳에서 생깁니다. 별은 늘 무너지고 싶어 해요. 너무너무 무너지고 싶어 하는데 별이 중력을 이기는 순간 붕괴하고 압력이 이기는 순간 터져버릴 거예요. 근데 그 균형의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태양과 같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식을 하나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런 식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안 써요.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상기체는 이상한 기체가 아니고요. 아주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기체라면은 갖춰야 될 모든 성격을 다 갖춘 것을 이상기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인지가 아니에요. 이상기체 방정식인데 요거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물리량 같은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또 바꾸면은 강의가 왜 이상해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알 필요가 없는데 개념만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 요소가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자, 요거는 다 필요 없어요. 수소의 무게입니다. 수소의 평균 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밀도예요. K는 뭐냐면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2 곱하자, 1 곱하자, 뭐 곱하자 그냥 상수예요. 필요 없어요. 자, 중요한 거는 온도입니다. T, 수소 무게, 밀도, 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은 버티다 밀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 수소는 무게는 일정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양은 똑같아. 수소는 양은 있잖아요. 양은 있는데 밀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높아지고 이 두 개가 높아지면 뭐가 돼요? 압력이 높아져요. 밀도가 높아지면은 압력이 높아져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안에서 받는 압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빨리 지울게요. 빨리 지울게요. 그러면은 압력이 높아지면서 뜨거워진다라고 얘기했죠. 밀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높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온도가 높아지는데 이 뜨거움의 원천은 뭐냐? 온도는 어디서 오냐? 왜 뜨거워지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두 개가 있어요. 별에서는
일단 중력이 누르는 힘이 쫙 이렇게 있으니까 밀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죠. 요거는 이해가 되셨죠?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쫙 누르면은 이 안에 기체가 밀도가 높아지면서 온도가 올라간다. 아까 되게 이상한 식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두 번째, 핵융합이 있습니다. 자,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아무것도 보지 말고 맨 위에 있는 수소 4개, 왼쪽에 2개 있고 오른쪽에 2개 있습니다. 수소의 빨간 동그라미들 4개 가지고 맨 아래에 있는 헬륨을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별 안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들 아시죠? PP 체인, 프로톤. 수소 원자는 양성자입니다. 양성자기 때문에 양성자와 양성자끼리 합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러분 막대 자석이 있어요. N과 N을 붙입니다. 겁나 센 네오디뮴 자석이에요. 밀어내려고 하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밀어내겠죠. 밀어내는데 이걸 어떻게든 이기고 붙였더니 다른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핵융합입니다. 핵융합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맨 위에 4개의 수소가 있었으면은 그 4개의 수소로 맨 아래 헬륨으로 만들었으면 4개의 수소의 합과 헬륨의 양이 같은 게 정상입니다. 그쵸? 우리가 아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같지가 않아요. 뭐냐? 헬륨이 아주 조금 작습니다. 아주 매우 조금 작아요. 근데 우리 슈타인 형님이 엄청난 공식을 찾아내셨죠.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PD님도 알고 모든 사람이 이 공식은 내가 왜 알고 있지? 라고 하는 그 공식이 있습니다. MC 스퀘어가 있습니다. 아까 매우 작은, 이거 뭐 계산 안 할 거예요. 매우 작은 질량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럼 그 질량은 어떤 에너지가 돼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질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근데 각각의 무게를 재봤더니 얘는 좀 작네? 얘에서 빠져나간 그 질량 보존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빠져나간 질량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 질량이 얼마나 에너지로 바뀌었는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C제곱이 있습니다. C제곱은 3 곱하기 10의 10승 미터 퍼 세크예요. 근데 얘를 제곱을 했어요. 9 곱하기 10의 20승 미터 제곱 S제곱입니다. 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양 질량 가지고도 이게 에너지로 전부 전환이 되면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게 태양의 내부에서 그리고 별의 내부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기본적으로 태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PP 체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클, 이게 뭐였냐? 수소 4개가 곧 헬륨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잃어버린 질량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MC 스퀘어니까 에너지가 바로 높아지면서 압력을 만들어낸다. 이게 빛의 근원이고 열의 근원이다. 이 에너지는 빛이고 열이고 소리고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PP 체인을 통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태양보다 조금 더 무거운 별, 태양 진짜 아까웠거든요. 태양보다 조금 더 무거운 별, 한 1.3배, 태양이 30%만 무거웠어도 이 안에서는 PP 체인이 안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CNO 사이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뭐냐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헬륨 하나 튀어나오죠. 그 사이에 뭐가 원재료로 들어가냐면은 수소 하나, 둘, 셋, 넷. 수소 4개로 헬륨 만드는 거는 똑같아요. 수소 4개로 헬륨을 만드는데 그 안에 쓰이는 장비가 달라진 거예요. 장비가 고급화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힘으로 냅다 박아가지고 헬륨을 만들었으면은 우리가 이 정도 크기고 이 정도 발전을 했는데 우리도 장비를 써보자 라고 한 게 자료 다시 한번 주시면요. 처음에 탄소가 있습니다. 탄소를 한번 이용해보자. 탄소에다가 수소를 하나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빛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 됩니다. 근데 질소가 붕괴를 해요. 얘는 불안하거든요. 나 질소가 됐는데 나 힘들어. 바로 붕괴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탄소가 됩니다. 근데 얘는 좀 안정해요. 좀 안정된 애가 다시 안정돼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수소가 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은 또 변신을 합니다. 다시 한번 질소로 변신을 합니다. 그런데 얘는 뭐라고요? 14N은 안정한 N입니다. 질소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질소. 얘는 안정해요. 안정하면 뭐다? 수소가 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은 산소가 됩니다. 얘는 불안해요. 얘는 안정적이지 못해요. 나는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이 마치 어떤 존재냐면은 이렇게 영하 10도가 되는 날 그냥 잠옷바람으로 나간 것과 똑같아요. 불안해요. 바로 들어와야 됩니다. 다른 걸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질소로 변신을 합니다. 얘도 안정해요. 그러면은 수소 하나를 여기다가 붙입니다. 그러면은 뻥 하고 헬륨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산물이 뭐가 생기냐? 탄소가 생깁니다. 놀랍게도 탄소는 변신을 했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모되지 않았어요. 다시 결과물로 헬륨만 나오고 그 안에 수소 4개가 쓰이기만 하고 탄소가 다시 나옵니다. 무한반복이에요. 여기서 소모되는 건 뭐죠? 수소 4개만 소모가 됐어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장비일 뿐이에요. 안 사라져요. 탄소의 양은 줄지 않습니다. 단지 모양만 계속 바뀌어요. 수소만 줄어들어요. 이거를 우리가 CNO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무한동력은 아니죠. 왜냐면 수소를 줄어드니까. 탄소는 촉매제 같은 거예요. 화학 반응에 약간 촉매제. 촉매를 쓴다는 거는 되게 영리한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까 그냥 무대뽀로 저런 장비가 없어서 무대뽀로 이렇게 딱 그냥 힘으로 붙이는 거는 무식한 일이에요. 무식한 일인데 태양과 같은 작은 별들은 안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내부 온도, 압력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환경이 안 돼서. 결국에는 이거는 똑같아요. 4개의 수소로 헬륨을 만드는 거는 똑같은데 얘는 그냥 드립다 지네끼리 붙이는 거고요. 얘는 똑똑하게 장비를 쓰는 겁니다.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비를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수소 4개 쓰고요. 헬륨 만들어내고요. 잃어버린 질량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탄소는 변하지 않거든요. 탄소의 양은. 놀랍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CNO 사이클입니다. 자, 이제 에너지가 별의 내부에서 작은 별이든 큰 별이든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요. 그 에너지가 별의 핵 근처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밖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에너지를 받죠. 얘네는 어떻게 나오냐가 궁금한 겁니다. 자, 태양입니다. 저 코어라는 데서, 그러니까 핵이죠. 핵에서 우리가 아까 말한 PP 체인이 만들어집니다. 저기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표현을 되게 잘 해놨어요. 바깥쪽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빨개지죠. 빨개진다는 거는 온도가 낮고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핵에 가장 많이 있고 점점 밖으로 어떻게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식, 열이 이동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있었죠? 전도, 대류,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뺄게요. 전도는 고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복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류가 있습니다. 이 2개의 방법으로 중간에서 핵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태양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한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저 어느 지점까지는 전부 레디에이티브 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가 복사입니다. 우리 난로 쬐면은 따뜻해지듯이 열의 복사 형식으로 저층까지는 이동이 돼요. 복사 형식으로 간 다음에 그 위에 가면은 마치 부글부글 물이 끓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는 대류가 일어납니다. 복사가 일어난 다음에 대류가 일어나고요. 대류는 그 뜨거운 덩어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는 밖으로 곧장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광자가 만들어진 빛이 저 내부가 빽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밀도가 너무 있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한테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대략 8분 정도가 걸리죠. 그러면은 태양에서 만들어진 빛이 우리한테 오는 데는 대략 빠르면 10만 년, 길면 35만 년에서 40만 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빛은 원래 태양 내부에서 최소 10만 년 전에 만들어진 빛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빛은 저기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힌 다음에 미로를 헤맨 다음에 올라갔더니 완전 수영장이네. 그래서 물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이렇게 표면까지 올라오고 표면에 와서야 우리한테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그런데 왜 어디까지는 복사고 어디까지는 대류가 일어나냐? 이런 거는 온도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창문 요즘 커튼을 안 쳤다고 쳤을 때 유리가 있으면 그 안에가 보이잖아요. 그건 투명하기 때문에 그 안에 전등을 켜도 우리가 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양을 가만히 보면은 태양 내부가 아예 안 보이죠. 빽빽하게 그냥 완전히 불덩어리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 내부가 안 보여요. 그건 뭐냐면은 태양 내부가 완전히 광자로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빛들이 뚫고 나오면서 기엽고 표면에 올라와서야 우리한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PP 체인이고 그 다음에 시에노 사이클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들, 그러면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가 다 결정을 한다고 그랬죠? 질량이죠. 질량은 당연히 크면은 질량이 커지는데 꼭 크다고 질량이 커지는 거는 아니에요. 자, 더 선입니다. 태양이에요. 태양보다 조금 더 큰 별이 있죠.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입니다. 시리우스는 온도가 훨씬 10,000도 정도 더 높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빛나요. 그 옆에 더 큰 별도 있죠. 이렇게 별의 크기, 그 다음에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이 모든 거를 결정하는 거는 전부 질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은 재료가 그냥 같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거의 같아요. 수소, 헬륨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질량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생물이 돼요. 약간 인간으로 비유하자면은 종이 다른 게 아니고 뭐 사이보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그 성격과 모든 그게 달라져요. 아, 그쵸. 초사이어인이야. 야, 이거를 생각 못했네. 초사이어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별은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밝아지고 온도가 더 높아지기는 하지만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죠? 수명이 작아진다. 그래서 밝기는요, 질량의 3승대로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밝기가 엄청나게 밝아져요. 너무 밝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밝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별의 수명은 밝기분의 질량이에요.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M3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제곱으로 빨리빨리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별의 수명은 엄청나게 빨리 줄어들어요. 그래서 대체로 질량이 조금만 커져도 밝기는 엄청나게 밝아지고요. 밝아진다는 건 그 연료를 빠르게 태운다라는 거고, 그게 수명을 갉아먹습니다. 그게 단명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별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아까 말했죠? 정역학적 평형, 그 무거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그 수많은 에너지들이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중력 그 자체로 수축하는 힘으로도 에너지는 만들어집니다. 에너지는 만들어지는데 조금 과열되면은 이제 부풀다가 식고 다시 줄어들고 이런 과정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에너지는 저 핵융합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HR 다이어그램이 다시 한번 의미를 가집니다. 요 주계열성, 그러니까 대각선 영역이죠. 이 대각선 영역은 별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수소를 태우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대각선은 모든 별들이 다 이렇게 정역학적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저 대각선을 이룰 수밖에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은 중력으로 뭉친 가스고요. 그걸 어떻게 버티냐? 그 무거운 중력을 어떻게 버티냐? 중력으로 만들어진 압력으로, 그러니까 일명 온도죠. 온도로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 에너지를 만들어낸 엔진은 뭐냐? 핵융합이다. 그렇지만 이 핵융합에 별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 뭐다? 바로 질량입니다. 질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별이 뭔지를 겨우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별의 일생에 대해서 할 겁니다.